네, 2022년 3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남북한 우주전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네요. 누리호 대 은하호 싸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단 은하로, 과거에 은하라고 해서 쐈으니까 은하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배심 떠보기에 나섰다. 네, 저희 판단입니다. 지난 3월 6일 북한 노동신문이 3월 5일 북한이 발사한 거는 정찰위성 시험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지금 노동신문 기사 여기 떠 있는데요. 북한 3월 6일자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가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한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도 발사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찰위성 개발 공정 계획에 따른 중요 시험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은 2월 27일 발사와 3월 5일 발사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 3월 11일 오늘이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두 차례 쏜 거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다. ICBM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다. 당초 우리는 중준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봤는데 ICBM용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10일 노동장 창건 열병식 때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그때 북한이 붙인 이름은 화성 17형이었죠. 그때 열병식에 공개했던 이 17형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을 한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주 발사체로 위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화성 17형. 자, 이제 북한이 왜 이러는지를 우리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를 발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발사했다가 실패했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고도까지 못 올라가서 위성을 궤도에 집어넣는데 실패했죠. 앞으로 96일 후면은 누리호 2차 발사를 합니다. 이 누리호는 높이가 무려 47.2m.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으니까 47m면 어떻게 됩니까? 한 50m 잡으면 한 15층 되나요? 굉장히 높죠. 이 원형인데 직경이 3.5m. 무게는 무려 200톤입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 추진체가 이제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이 밀어주는 힘은 3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200톤짜리 무게를 300톤의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싣고 올라가는 위성은 1.5톤 무게입니다. 1.5톤이면 상당히 큰 위성.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올린 것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 거죠. 이렇게 올라간 위성은 적게도 200km에서 도는 것도 있지만 600 내지 800km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가는 저궤도 위성을 올립니다. 이 1단은 지금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75톤 추력, 75톤짜리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4개를 붙여서 1단을 만들죠. 4개면은 금방 300톤이란 추력 300톤이 나오죠. 케로신, 우리 왜 등유라 그러죠. 경유 말고 등유라고 있죠. 맨날 난로 골로 떼던 거. 그 기름을 쓰고요. 여기다가 액체산소를 넣어서 불을 붙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1단이고 2단은 아까 75톤 추력 엔진을 1개로 하고 그 다음에 3단은 별도로 만든 추력 7톤짜리 엔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600 내지 700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성이 툭 떨어져서 자체 모터가 있죠. 그걸로 약간 이렇게 날아가면서 거기서부터는 거의 지구 중력이 없으니까 무중력이니까 약간만 느려져도 영원히 힘이 갈 수 있어요. 날개 이렇게 조정하면서 자기 자세를 잡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했던 누리호 발사 모습입니다. 거의 다 올라가서 실패했었죠. 이 위성은 다른 나라한테 돈을 주면 만들어 줍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위성을 사서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위성 좀 돈 주고 올려주세요 하면 쏴줍니다. 일본도 해주고 프랑스도 해주고 미국도 해주고 러시아도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적은 데 가서 하면 좋겠죠. 근데 가격이 적은 데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 실패하게 되면 위성도 날아가니까 꽝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자기네 장비가 들어갔거나 기술이 들어간 위성은 러시아나 중국 발사체로는 절대로 발사하기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위성은, 이 위성을 발사해주는 발사체 기술은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쏴주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개발해서 지금 누리호로 쏘겠다는 거죠. 누리호를 개발돼도 이게 다른 나라 위성을 올려줄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저는 이미 없다고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X사에서 만드는 멀린 엔진이 워낙 좋아가지고 싸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는 경쟁력이 없죠.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앨런 머스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도 우리처럼 누리호 같은 거를 쏘겠다는 게 바로 정찰 위성을 띄운다는 겁니다. 우리도 올라가면 1.5톤 위성이 뭐 이름만 바꾸면 정찰 위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성능은 차후로 하더라도. 그럼 북한하고 우리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이거를 과학기술 사업으로 하고 세계에 공개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했지만 세계에 공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를 쏠 때는 이카오라고 하는 국제 여객기에 대한 정보를 띄워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IMO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인데 이게 뭔가 하면 발사체를 빵 쏘면 일단이 다 타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맞을 수 있고 바다에 떨어지면 배에 맞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쪽으로 발사체를 쏜다. 일단이 떨어진 위치는 이쯤 될 거다. 미리 이렇게 이카오하고 IMO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IMO하고 이카오가 이걸 자기네 사이트에 띄우면 전 세계 비행기하고 배들은 그걸 참고해서 그쪽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2단 떨어지는 위치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가다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 비행을 하거나 뭐 항행을 할 수 있죠.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카오나 IMO에 띄우면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이 언제쯤에 뭘 쏘려고 하네 하고 감을 잡으면서 레이더를 딱 맞춰놓을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빵빵 쏜 게 지난달 27일하고 3월 5일 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성 발사체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저 평안북도에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서 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안 쏘고 평양 근처에 있는 순안 비행장 부근에서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거죠. 우린 누리호를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쏩니다. 정직하게 쏘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개도 안 하고 때문에 북한이 이걸 쏠 때마다 우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쏘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기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휴전을 하자 그랬죠. 휴전 기간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군사적 행동인 이런 ICBM 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의 도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지금 북한이 백령도로 이삿짐을 나르는 배라고 하는 배를 위장 남하시켜가지고 간보기를 한번 했습니다. 계속 뭘 간보는 거냐? 윤석열 정부의 배심을 간보는 거죠. 네. 북한이 지난 1월 30날인가요? 무슨 회의에서 1월 30날이었던가요?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을 했었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발사를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핵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번 했었죠.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 날짜가 1월 20날이었네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시험 발사 유예 조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1월 20날 하고 난 다음에 2월 27일날 쏘고 3월 5일날 쏜 겁니다. 자기네 계획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 출범하면서 북한이 이제 조만간 서해에서 쏠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쏠지, 또다시 시험 발사를 할지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이제 충돌 구도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권하는 구도는요. 미국과 협의를 하던 지금 당장은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군은 SM3를 이지스함에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이지스함에다가 SM3를 탑재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미국의 미 칠함대에 배속되어 있는 이지스함을 동해로 집어넣어서 북한이 발사하는 이 미사일을 격추시켜버리는 겁니다. 맞춰서 요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얕잡아보고 윤석열 너 말로는 선제 타격 어쩌고 했지만 너도 허풍이야 하고 밀어붙일 겁니다. 이미 백령도에서 배를 보내면 떠보기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대통령이란 자리, 통수권이란 자리는 장난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엄정한 자리고요. 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의 불편함을 짓누르고 앉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될 거는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숙정과 안보에 치중해야 되지 무슨 청와대 이전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윤석열 역시 5년 내내 끌려다닙니다. 북한에.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 당선인한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제 어떤 뭐 앞으로 미래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 다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에는 아마추어십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위중한 시기에 엉터리 정권인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린 건 잘했지만 하도 국민의 힘이 없고 엉터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수혜를 해서 윤석열 씨를 당선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나 이런 쪽에는 모르고 검찰은 잘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게 역시 또 국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안보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백전노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딱딱 남재준 씨는 국정원장 할 때 북한 붕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날라갔잖아요. 아주 저쪽에서 북한사 아주 별렀던 사람이죠. 그런 백전노장들이 들어와서 북한하고 딱 맞서야 됩니다. 지금 말 잘 듣고 예예하는 맞습니다 맞고요. 딸랑이 위주로 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백전노장. 제 주변에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압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고 그래 일정불사로 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전쟁과 두려움은요 피하면 피할수록 따라오고 딱 맞붙어 싸우면은 격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왜 이야기했는지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지 저는 짐작은 하지만 자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몸에 딱 배가지고 미친 기에는 몽둥이가 약이다고 딱 때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지스함에다가 빨리 개조 개장 SM3를 탑재하도록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윤석열 감독에 나섰다. 남북 우주전쟁은 시작됐다. 오늘 저희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